안녕하세요. 안상진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설법과 가정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법에는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중에서 if가 생략되어 쓰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정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조금 더 익숙한 직설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자 형제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 형제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누나 낳아달라고 때를 쓰는 말도 안 된 적이 있었었는데, 자, 지금 내가 참 여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I don't have a sister.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나에겐 지금 여자 형제, 여동생이 없다라는 거를 고지고대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 거 보면요. I wish I had a sister.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직설법입니다. 자, 위에 거는 I don't have a sister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직설법이에요. 하지만 밑에 거 봅시다. I wish I had a sister. 지금 나한테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제를 봅시다. 과거 형태를 썼네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없는 거죠. 있었으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참 좋겠다고. 자, 즉 있는 거를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직설법이라고 하면요.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직설법과 가정법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사실을 현재 시제로, 과거 사실을 과거 시제로 이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직설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처럼 I wish I had a sister. 현재 여동생이 없는데 있었으면 하고 가정할 때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had라는 과거 시제를 썼죠.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제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이거는 직설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의미상으로는 어떤가요?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가정법은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것. 그게 가정법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가정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는 내용을 문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법이 나오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예문 봅시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자, 해석이 만약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I were 보시나요? 만약에 이게 직설법이었으면은 I 다음에 과거형으로 were 쓰지 않았을 거예요. 뭘 썼을까요? was를 썼겠죠. 자, 즉 이렇게 시제가 달라지고 약간 특이하다는 걸 보면은 가정법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것이다. 즉 나는 새가 아니고 그래서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라면 날아갈 거라는 가정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하지만 단순히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외에도 어떤 사건에 대한 유감, 자,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현할 때도 가정법을 이용합니다. She should have listened to her mother. 자, should have listened. 이 부분이 바로 가정법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 말은 즉 아내 사실은 과거에 듣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법 현재 보도록 할까요? 현재. 네, If it rains tomorrow,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자, 여기 보시면 가정법 현재라는 건 뭘까요? 자, if 우리의 컴마를 중심으로 해서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 봅시다. if가 있는 부분이 바로 종속절이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정법을 볼 때 if와 그 뒤에 나오는 주어 그리고 if절 종속절의 동사 시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도 조동사의 형태와 동사 형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우리가 가정법 무엇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나요? If it rains tomorrow. 자, 밑줄 그어 볼게요. 이 종속절에서 동사가 rains가 쓰였습니다. 주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나요? 조동사가 will 현재형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If I am invited, I will go there. 자,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종속절에서 I am 하고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고요. 주절에서는요, will go가 쓰였습니다. 조동사 현재형과 동사 원형이 쓰였죠. 다음, if you come 봅시다. 종속절에서 동사가 come 현재형으로 쓰였고요. 주절에서는 may know 동사의 현재형과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라는 걸 뭘 가리킨다? 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떤 시제로 와야 된다? 동사의 현재 시제죠. 현재형으로 쓰였으면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의 주절에서는 조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죠.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정법 현재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할 때 씁니다. 해석해 볼까요? If it rains tomorrow,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만약 내일 뭐가 어떻다면, 네, 비가 내린다면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회의는 취소가 될 것이다. 자, 미래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비가 올지 안 올지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비가 온다면 하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회의는 취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If I am invited, I will go there. 자,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초대를 받지 않았고요. 받을지도 몰라요, 미래. 하지만 받는다면인 거죠. 받는다면 I will go there. 갈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 you come, you may know the truth. 자,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네가 온다면 이라는 거겠죠. 온다면 you may know the truth.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가정법 현재라고 하면은, 네,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 현재다. 자, 형태는 어떤가요? if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현재형이 쓰이고요. 주절에서는 조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가정법 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knew the truth, I could decide.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if절에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그리고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종속절과 주절을 나눠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종속절에서의 동사 형태를 볼게요. 우리 밑줄 그어볼까요? 네, knew가 있죠. 주절에서는 could decide. 두 번째 문장, if he visited there, he might recognize you. 자, 동사 봅시다. 종속절에서는 visited, 주절에서는 might recognize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if she found the book, she could come to the class. 종속절에서 found가 동사로 쓰였고요. 주절에서는 could come이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라는 건 이제 뭘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나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오는데 어떤 시제로 온다? 과거 시제로 와요. 그렇죠? 그 다음 주절에서는 주어와 조동사가 오는데 이때 조동사는 과거 시제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죠. 이거 다시 쓸게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정법 현재가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한다고 반대 가정한다고 할 때 가정법 과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바로 현재에 벌어진 일, 확실한 일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아이고, 글씨 쓰기가 좀 어렵지만 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If I knew the truth, I could decide. 내가 현재 그 사실을 안다면 I could decide. 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텐데 라는 거죠. 즉, 현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네, 현재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If he visited there, 그가 만약 거기에 간다면인 거죠. 방문을 한다면 he might recognize you. 너를 볼지도 모를 텐데, 너를 알아볼지도 모르는데 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는 지금 현재 거기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너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if she found the book, 만약 그녀가 책을 찾는다면 she could come to the class. 수업 들으러 올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그녀는 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보시면은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고 있다. 그 다음 시제를 보시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 시제가 쓰였고요. 주절에서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 형태와 동사 원형이 함께 쓰인다.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게요. 자, 역시 세 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우리 if절에 if에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컴마로 주절과 종수절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서 우리 동사에다가 표시를 해보죠. 어떻게 조동사, 동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볼게요. If I hadn't been late, I could have participated in the activity. 종속절을 보니까요. 형태가 어떤가요? 과거 완료로 쓰였죠. had, 그렇죠? had와 비동사의 과거 분사인 had been. 자, 이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조동사는 과거 형태로 쓰였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 나오는 have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have. 그리고 역시 완료 시제를 유지해서 participated, 과거 분사 이렇게 왔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if 다음에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는 어떻게? 과거 형태로. 그 다음에 have는 조동사 뒤에 오는 거니까 항상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If she had come, 과거 완료 쓰였죠. He might, 자, 조동사 may의 과거 형태가 쓰였고 have been,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f you had not been absent, 네, 그 다음에 you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If I hadn't been late.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벌어진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인데요. If I hadn't been late. not이 있으니까 내가 늦지 않았더라면 하시면 되겠죠. 내가 만약 늦지 않았더라면 I could have participated in the activity. 그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즉 늦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had not been absent. 만약 네가 결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you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인 거죠. 역시 과거에 너는 어땠다라는 건가요? 네,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보셨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거를 반대를 가정하고 있고요. 형태는 어떻다? if 주어,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주절에서 주어의 다음 조동사 과거 형태 쓰고 have 과거 분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 미래입니다. 우리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if에다가 네모 표시를 하시고 컴마를 기점으로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미래, 이제는 여러분들이 센스를 발휘하셔야 때가 됐어요. 이제 종속절의 동사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주절의 조동사와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If it should rain. 자, should와 rain이 같이 쓰였습니다.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그렇죠? If he should win the game, he will be happy. 자,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는요, 어떤가요? 자, 현재하고 비슷한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보시면 should라는 조동사가 종속절에서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if 다음에 주어 쓰시고요. should 동사원이요. 그런 다음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동사 원형이죠. 이게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가정법 현재가 이미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법 미래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일어날 리가 거의 없는 미래.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미래인 거죠. 네,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한번 일어난다면 이런 식의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f it should rain tomorrow.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일 비가 안 온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 온다면인 거죠. 그렇다고 할 때 the meeting will be cancelled. 회의가 취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If he should win the game, he will be happy. 자, if he wins the game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냥 이길 거라면 이게 아니라 이길 리가 없지만 혹시 만약이라도 이긴다면 이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He will be happy. 그렇다고 하면 행복해 하겠지. 자, 이게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아래 동영상의 링크를 보시고 여기로 이동해서 답을 꼭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